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실기 품목 중에 다크화즈를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학생들 요구사항, 다크화즈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배합표의 각 재료를 계량하여 재료별로 진열하시오. 5분 안에 진열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교수님이 이렇게 미리 준비해놨지만 여러분들은 나중에 시험장에 가시면 5분 안에 이걸 진열을 하시면 됩니다. 불합성하게. 두 번째, 머랭을 사용하는 반죽을 만드시오. 그러니까 신자를 사용한 머랭을 만들 거고요. 세 번째, 표피가 갈라지는 다크화즈를 만드시오. 겉표면이 갈라짐이 생겨야 된다는 얘기죠. 네 번째, 다크화즈 2개의 크림을 샌드하시오. 샌드용 크림은 오늘은 만들어서 쓰겠지만은 시험장에 가면 종이컵 하나 분량을 내준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반죽은 전량을 사용하십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시험자 유의사항을 보면은 항목별 배점은 제조 공정이 55점, 그리고 완제품이 45점입니다. 총 100점인데 거기서 60점 이상을 맞으면 합격이 되겠죠. 두 번째, 개인위생과 관련하여 복장의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득점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본인 학교 같은 거 가려가거나 뭐 학원 같은 거 이런 테이프로 가려야 되겠죠. 수험자 인적사항 및 답안 작성은 검정색 필기구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 외 연필류, 유색 필기구 등은 사용한 답안은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됩니다. 시험 시간은 재료 계량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시간 50분 안에 재료 계량 시간 5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감독관님한테 손을 들고 질문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격사항을 보면은 작품의 가치가 없을 정도로 타거나 있지 않은 경우 실격됩니다. 주요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수량이나 모양, 반죽 제조법이 틀릴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지급된 재료 이외의 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불합격 처리됩니다. 시험 중 시설, 장비의 조작 또는 재료의 취급이 미숙하여 위해를 일으킬 것 같은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그래서 시험장마다 그 믹서기하고 오븐이 조금 우리가 배운 데랑 틀릴 수 있으니까 그런 점 좀 주의해서 시험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재료 계량은 저희가 다 해놨고요. 계량 깨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재료 계량을 이렇게 5가지 계량을 했다면 우리 흰자를 분리하는 것까지 계량 시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노른자하고 흰자를 분리해 줘야 되는데 흰자에 노른자가 들어갈 경우 기포성이 저하돼서 머랭이 안 올라와요. 그래서 처음에 흰자를 한쪽에다가 노른자만 제거해서 노른자는 다른 쪽 볼에다가 놔주시고요. 이렇게 전부 10개 정도를 깨주십니다. 이렇게 10개를 깨주시고요. 깨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루 손질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가루 종류를 보면 지금 건재료가 아몬드 파우더, 분당, 밀가루가 있는데 이거를 채질을 할 거예요 저희가. 그럼 밀가루를 섞어주시고 분당을 섞어주시고 여기 요강에는 2번 채질하라고 나와 있는데 2번을 채질하는 이유는 재료가 골고루 혼합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채질 전에 먼저 볼에서 재료들을 섞어주세요. 그럼 좀 더 빨리 혼입이 되겠죠? 골고루 혼입되겠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너무 고운 채 말고 너무 고운 채로 채질을 하면 아몬드 가루 채질하면서 유분이 빠져나올 수 있어요. 유분이 빠져나오면은 머랭의 기포성을 또 죽일 수 있습니다. 지금 아몬드 파우더 같은 경우는 좀 굵기 때문에 잘 안 나가죠. 이거를 억지로 얇은 고운망에다가 치다 보면은
손으로 누르다 보면 유분이 많이 빠져나올 수 있어요. 유분이 많이 빠져나오면 머랭이 기포성을 저해서 나중에 가루 종류 섞을 때 금방 삭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잘 안 빠지는 것들은 살짝 생략하시고요. 한 번 더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재료는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제과 품목 같은 경우는 반죽을 치고 나서 바로 오븐에 들어가기 때문에 반죽 시간이 길지 않아요. 그래서 재료 준비가 끝나셨다면은 먼저 오븐하고 팬닝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럼 팬닝 준비를 먼저, 오븐을 먼저 마치겠습니다. 네, 오븐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밑쪽에 차단기가 있고요. 차단기를 먼저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계기판을 보면 파워 버튼이 있어요. 파워 버튼 하나 눌러주시고 2개 맞춰 놓을게요. 그래서 보통 내가 윗불 아랫불인데 윗불을 맞추고 싶다 싶으면 보통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깜빡깜빡거릴 때 온도를 맞춰줘야 돼요. 윗불은 180도 맞추고 이렇게 깜빡깜빡거릴 때 한 번 더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정지돼 있죠. 이렇게 되면 세팅이 된 거예요. 아랫불도 160도로 세팅할 건데 160돼 있죠. 그럼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위에도 동일하게 갑니다.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숫자가 빨리 내려가죠. 그리고 한 번씩 누르면 한 칸씩 올라가고요.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예열을 먼저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죽 제조 공정이 너무 빨리 끝나기 때문에 예열을 늦게 하면 반죽이 삭아서 나중에 완제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팬닝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팬닝은 철판 2개를 사용할 건데 우리가 실리콘 페이퍼가 있으면 실리콘 페이퍼를 사용해도 되고요. 실리콘 페이퍼가 없을 경우 유산지를 사용하는데 유산지를 보면 한쪽 면은 매끄럽고 한쪽 면은 살짝 거칠어요. 근데 우리가 거친 면에 제품 만들면 잘 안 떨어지겠죠? 그래서 약간 매끈한 면이 위로 갈 수 있도록 해주고요. 예민한 반죽은 이걸 좀 잘라서 사용하지만 다크아즈는 예민하지가 않기 때문에 철판에 팬닝하는 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위를 가지고 모서리를 한 10cm 정도 가량 잘라주세요. 대각선으로 10cm 가량 잘라주세요. 10cm 가량 잘라주시고 한 장 꺼내서 철판에 넣으시고 모서리 쪽을 접어주세요. 그리고 자른 부분을 겹쳐주시고요. 이렇게 겹쳐주신 다음에 다크아즈 팬을 위에 올려놓으세요.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반죽 작업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장소가 협소하니까 한쪽에다 누시고 작업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제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팬닝이 끝나셨으면은 그 철판 준비 다 끝났으면 이제 머랭을 올릴 건데요. 머랭을 올릴 때 휘퍼가 이렇게 작은 거, 중간 크기 큰 거 있는데 큰 걸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작은 걸로 하셔도 상관없는데 이걸로 하면 엄청나게 오래 걸리겠죠? 이 큰 걸로 하면은 너무 커서 좀 불편해요. 중간 크기 거를 골라서 머랭을 올리는데 다크아즈는 머랭을 올리는 게 참 중요해요. 머랭이 얼마나 단단하게 올라졌냐, 아니면 그리고 가루를 어떻게 섞냐에 따라서 반죽 상태가 틀려지는데 현장에선 기계를 이용하지만 우리 자격증 시험 보러 가면 손으로 올려야 돼요. 손으로 올려야 되는데 기계를 이용할 때는 설탕을 먼저 넣어줘도 크게 그 지장이 없어요. 근데 설탕을 먼저 집어넣게 되면 기포성을 저하해서 여러분들 손으로 올릴 때 상당히 오랜 시간 휘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손으로 기포를 40%, 50% 정도 기포가 어느 정도 올라왔다 싶으면은 설탕을 집어넣고 이제 곱고 단단한 머랭을 만들 건데요. 처음에 설탕을 다 집어넣지 말고 한 반 정도 집어넣으세요. 집어넣고
한 70% 정도, 80% 정도 될 때까지 꼭 올려줍니다. 네, 좀 곱고 단단해지기 시작하면은 나머지 설탕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완성될 때까지 휘핑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머랭은 너무 많이 올려줘도 안 좋습니다. 이 정도 힐 정도 올려주시고요. 기계로 머랭을 올릴 때는 너무 많이 안 올리는 게 좋고요. 손으로 하실 때는 조금 더 올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너무 덜 올리면은 나중에 반죽이 금방 삭습니다. 이제 머랭이 다 올라왔으면은 머랭하고 반죽하고 가루하고 섞어줄 건데, 머랭을 전량 처음부터 섞지 말고요. 한 3분의 1에서 반 사이 이렇게 섞어주시고요. 이거를 다크아주는 그 머랭을 다 기포를 죽여버리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섞이는 것 같다 싶으면은 네, 조금 더 머랭을 집어넣고, 좀 덜 섞인 느낌 있죠? 덜 섞인 느낌이 있을 때 나머지 머랭을 집어넣습니다. 바닥까진 골고루 섞어주되 살짝 머랭이 덜 깨지는 느낌, 한 요 정도에서 멈춰주세요. 네, 이 정도에서 멈춰주시고, 짤주머니를 가셔서 짤주머니에 담아주세요. 우선 펜을 하나 가져오시고요. 짤주머니 앞부분을 잘라주세요. 반죽을 지그재그 한 요 정도 채워주시고, 전부 채워주시면 됩니다. 네, 반죽을 채우셨으면요, 이제 평탄 작업을 해줄 거예요. 처음에 반죽 앞쪽을 좀 많이 좀 넣었는데, 여기서부터 살짝 기대서 힘 너무 많이 주지 마시고요. 쭉 끌고 가세요. 모자란 부분은 좀 이따 반죽을 또 채울 겁니다. 이렇게 긁어주고, 여기 달라붙어 있죠? 여기도 다시 쭉 가주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쪽도 쭉 가주시고요. 살짝 모자른 쪽이 있다면은 스파츌이나 주걱 같은 걸 이용해서 다시 긁어줘도 되지만, 이 부분을 살짝 채워주세요. 윗면은 좀 매끄럽게 채워주시고, 모자른 부분 살짝 채워주시고요. 그래서 다크아주는 너무 조심스럽게 한다고 해가지고 시간을 오래 잡고 있으면 반죽이 삭아요. 그래서 살짝 약간 과감하게 하셔도 되고, 솔직히 이렇게까지는 구멍 안 메꿔줘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시간에 반죽이 삭는 것보다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쪽 거는 대강 갈게요. 빨리빨리 쭉 가시고요. 쭉 가시고요. 모자른 부분 좀 넣어주고 쭉 가주세요. 그래서 모자른 부분 있으면은 반죽을 살짝 평탄 작업해 주시고요. 살짝 반죽을 너무 많이 섞어 가지고 이게 삭아 버리면 이제 여러분 보여줄 텐데요. 우리가
놓고 살짝 해서 다 맞춰준 다음에 펜을 들어 올릴 때 위쪽으로 균일하게 올려주시는데 반죽이 삭으면 이 모양을 유지를 못해요. 무너져 버리겠죠. 그래서 반죽이 삭기 전에 작업을 빨리 끝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됐으면은 여기다가 우리 분당을 뿌릴 거예요. 슈가 파우더를 해서 살살살살 이렇게 살살살살 골고루 전체적으로 이렇게 뿌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나오면은 저 부분은 잘 안 갈라져요. 살살살살살살 살살살살 뿌려주시면 됩니다. 한번 뿌렸다면 오븐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다시 한번 또 뿌려줍니다. 톡톡톡톡 치면서 옆으로 쭈쭈쭈쭈 움직이시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분당을 뿌리셨으면 바로 오븐에 들어갑니다. 철판 2개를 집어넣을 땐 가로로 넣으시고요. 3개를 집어넣을 때 이렇게 세로로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랫불 160, 위에 불 180에 한 13분 먼저 보고 상태를 보겠습니다. 예. 오븐을 13분을 아까 맞췄었는데 지금 2분 남았어요. 11분 정도는 됐는데 물론 지금 아직 색깔이 안 났을 거예요. 그래도 중간에 한 번 정도 확인을 해보시는 게, 그러니까 시험장을 가면은 시험장 오븐이 우리가 공부한 데랑 똑같은 컨디션을 갖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더 높을 수도 있고 더 세게, 그러니까 같은 브론도를 세팅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거보다 높을 수도 있고 더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낮으면 온도를 높여줘야 되고 세면은 빼야겠죠. 그래서 중간에 좀 미리 한번 보시고 색깔이 이렇게 났으면은 살짝 한번 돌려주시고요. 한 2분 정도 더 구우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총 15분 정도 구웠는데요. 색깔 한번 볼게요. 색깔이 요거보다 살짝 진해도 되지만 요 정도 괜찮습니다. 너무 진한 거보다 살짝 여린 거 빼주시고요. 성향이 많은 것도 뭐 요 정도 색, 요거보다 살짝 진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꺼내셔서 빨리 식혀야 되니까 우리가 시간 안에 크림을 발라야 되니까 빨리 식도록 대리석에다 옮겨 놓을게요. 네, 제품이 나왔으면은 저희가 빨리 식히기 위해서 대리석 위에다 올려놨고요. 살짝 뜯으면 잘 떼져요. 이렇게 조금 더 식으면 이 부분이 깔끔하게 떨어지는데 일단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한번 떼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안 떨어진다 하면은 이걸 뒤집어 가지고 뒷면에다가 물을 이렇게 쭉쭉쭉쭉쭉 뿌린 다음에 다시 이거를 철판이나 대리석에다가 다시 뒤집어 놓으세요. 그리고선 이 물이 스며들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바닥에서 스며들어서 붙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요. 그동안 우리는 제품 하나씩 뜯어 놓을게요. 잘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제품을 제대로 만들었다면 이렇게 잘 떨어지게 돼 있어요. 바닥불이 좀 약해서 덜 익었다 싶으면은 지금 이거 색깔이 진하면 이렇게 주시는데 약하면은 반죽이 뜯어질 수 있어요. 제대로 익어서 지금 반죽이 뜯어지지 않고 잘 떨어지고 있죠. 오늘 만든 제품을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여러분들 자격증 시험 보러 가면은 중간중간 본인이 쓰는 테이블을 계속 정리를 해가면서 위생적으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2개를 겹쳐야 되기 때문에 한 줄은 그대로 놓고 한 줄은 뒤집어서 놓으세요. 이렇게 뒤집어서 놓으시고 내가 크림을 바를 쪽을 뒤집어서 놓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크림, 주어진 크림을 우리는 만들었어요. 크림을 만들었다면 일단 소량을 살짝 스패츌러를 찍어서 가운데 부분에 발라주시고 끝부분으로 살짝 깨끗하게 해서 마지막에 수평 작업 해주시고, 이렇게 발랐으면 하나를 샌드를 이렇게 해주시고 이런 완성되는 거죠. 하나 누시고 또 올려서 이런 식으로 바르고 발라서 또 하나를 겹쳐 놓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시간 안에 제품을 완성하면 되시고요. 오늘 다크화즈에서 중요한 점은, 포인트 점은 머랭을 너무 묽게 올리면 안 된다. 그리고 너무 돼도 안 됩니다. 너무 되면은 우리가 가루를 섞다가 덩어리가 안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덩어리가 안 풀린 거를 일부러 포개려고 하다 보면은 반죽이 삭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적정 포인트, 그 피크가 딱 살짝 구부러질 정도의 머랭을 올리신 다음에 머랭을 반 넣고 섞으실 때 다 섞였다는 느낌이 아니라 한 3분의 2 정도 섞였다는 느낌일 때 나머지 머랭을 다 넣고 하시거나 아니면 한 번 더 나눠서 넣으시거나 해서 최종 제품도 머랭이 조금 덜 섞였다, 한 85% 섞였다는 느낌이 됐을 때 멈추셔야 됩니다. 이게 100% 섞였다고 생각해가지고 작업을 마무리하면 우리가 짜는 동안도 반죽이 삭고 그러기 때문에 그 머랭 섞는 부분만 주의하신다면은 크게 문제될 게 없고요. 그리고 우리 이 슈가 파우더 뿌릴 때 슈가 파우더를 많이 뿌린다고 이게 크랙이 많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슈가 파우더 많은 부분이 이렇게 남아있죠. 그래서 적당량의 슈가 파우더를 뿌려야 된다는 거, 그 점만 조심한다면은 다크화즈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오늘 다크화즈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제품으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